Recording in progress.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오늘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 그 자녀들의 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학교 진로 교사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나가면서 했던 내용들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1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이 짧은 시간에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마 오늘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한번 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꿈과 관심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꿈을 되게 우리가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해요. 전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저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꿈을 우리가 목표를 가진 꿈이 있고, 그다음에 사명,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에 직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비전, 미션 이런 거를 가진 꿈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사명 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명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이런 직업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항상 근데 얘기를 할 땐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로 꿈이 되면 안 되고요. 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꿈 앞에 뭔가 이 교사를 수식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그 충청남도에 진로교사 연수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진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뭐냐면 나아갈 길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진로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무조건 한 분씩 계세요. 그분들이 아이들의 진로, 꿈, 상담 이런 걸 이제 해주는데 그 선생님들 연수하는 거에 제가 그때 충청남도 갔었는데 거기서 2023년도에 진로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대한민국 모두가 진로를 얘기를 할 때 진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진학을 얘기했어요. 대학을 가는 거. 어느 대학을 갈 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갈 거야?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어떤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걸로 항상 진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건 진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로는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길의 끝에 교사라는 직업이 나는 원래 내 꿈이 교사였는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막 했는데 교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성적이 안 나와. 교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돼.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꿈을 못 이룬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사라는 직업을 갖는 건 교사라는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위들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쵸? 교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교사라는 꿈은 버리지만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면 그건 교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 우리가 꿈을 진로를 설정할 때 명사로 설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다 좌절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꿈을 키우면 넌 의사가 돼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했어. 근데 의대가 성적이 안 돼. 그럼 걔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럼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망한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뭔가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돈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꼭 의사가 아니어도 돼요. 그쵸?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 명사로 나는 돈을 잘 벌 거야도 아니고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또 아니고 요즘 그래서 보면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왠지 아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는 애들 보면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적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그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돈을 많이 번대. 그럼 나 유튜브 해볼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키워줄 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될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해. 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재밌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될 거고 개그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잘 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을 아이들한테 키워줄 때 그 앞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모든 꿈을 존중해야 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저희 아이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 아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애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 애가, 큰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앵무새도 키워봤고요. 사막 다람쥐도 키워봤어요. 청거북이도 키워봤고요. 애가 너무 동물을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다람쥐나 사막 다람쥐나 앵무새나 힘든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힘든 거 그냥 강아지 키우자 해가지고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웠는데 얘가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개와 관련된 직업. 그리고 요즘 텔레비에 강영욱 엄청 나오죠? 네. 강영욱이 돈 엄청 많이 벌잖아요. 또 그래서 얘가 반려견 행동을 이제 뭐 하는 그런 전문가 뭐 그런 게 되고 싶어 처음에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사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큰애한테 개박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얘가 좀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박사님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럼 애가 자기가 책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꿈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의사 정말 핫한 직업이거든요. 이제 반려견들, 반려묘, 막 이런 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예전엔 수의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점수대가 대학 갈 때. 근데 지금 수의사가 한의대보다 더 높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수의사 정말 좋지. 그러면 너는 수의사 동물들 유기동물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수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시댁에 가서 아버님 태율이가 수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가 뭔가 꿈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 딴에는 너무너무 기특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의 반응이 화를 버럭 냈어요. 뭐 그런 직업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수의사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저희 아버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은 수의사는 뭐 동물들 그런 거나 하고 뭐 시골에서 그렇게 뭐 소 키울 때 옆에 가서 뭐 그런 거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냈고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는 수의사가 안 될 거야. 이래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생각을 했을 때 엄마 나는 뭐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되게 안 좋은 직업이거나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은 힘든 직업이야. 돈을 많이 못 벌어. 이런 직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엄마들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그럼 야 그거 하면 돈이나 벌고 살겠니? 어?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해보자. 왜냐면 아이들의 꿈은 계속 바뀌거든요. 저희 큰아이 7살 때 꿈이 락스타 맛 쿠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거 혹시 쿠키런 아세요? 쿠키런? 네. 지금은 쿠키런이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저희 아이 7살, 8살 뭐 그때 쿠키런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그래서 락스타 맛 쿠키, 무슨 공주 맛 쿠키, 무슨 뭐 이렇게 직업별로 그게 막 있었어요. 마법사 맛 쿠키. 근데 그 중에 락스타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락스타 맛 쿠키가 되는 게 꿈이었어, 얘가. 그래서 맨날 그 락스타 그리고 있고 집에서 맨날 머리 흔들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 넌 락스타 맛 쿠키가 될 거야. 넌 될 수 있어. 우리 노력해보자. 그럼 락스타 맛 쿠키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열심히 머리를 흔들어 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이든. 최근에 한번 저 아는 분이 아이가 미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저는 근데 미용사라는 직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엄마가 화를 버럭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 미용사 시키려고 이렇게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는지 알아? 어. 근데 아이들 꿈은 또 나중에 바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뭔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의 내 갈 길, 방향, 우리가 나침판을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나침판을 가지고 가죠. 나침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딘가를 가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거랑 내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아이가 직업적인 꿈이든 어떤 꿈을 꾼다는 건 내 인생의 목표를 잡았다는 거고 그 목표를 잡아서 간다는 건 아이들이 중간에 물론 직업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꿈, 아이들이 정말 근데 이런 건 그러겠죠. 전 백수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근데 솔직히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돈이 많으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고 그 친구도 고등학생이었을 때 걔는 전 재벌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가 지금 재벌은 못 됐죠. 하지만 재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나온 똑같은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꿈을 가진다는 건 내가 그걸 목표를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꿈이 아닌 엄마의 꿈이 아닌 자녀의 꿈을 꿀 수 있게 옆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항상 대화하는 거. 자녀의 취미, 흥미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는 거. 우리가 제일 쉬운 건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응해줘야 되고 계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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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하고 막 오버해서 액션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엄마가 시큰둥하게 그래 그랬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 진짜 그랬어? 웬일이야 너 되게 그랬겠다 너 속상했겠다 너 좋았겠다 이렇게 뭔가 오버 액션을 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취미에 대해서 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꿈이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주인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우주인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우주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미국에 있어야 돼. 미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영어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과학 정말 잘해야 되고요. 수학 잘해야 돼요. 근데 어,
최근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저는 꿈이 우주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주인이요? 우주인 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우주인 되려면 미국 가야 돼요. 근데 미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냥 에버랜드 가서 놀이기구나 타세요 라고 했대요. 진짜 놀랄 노짜죠. 너무 놀랍죠. 애한테. 초등학생 아이한테. 근데 그때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 아니 선생님 설마 그랬겠어. 너 잘못 들었겠지. 거기서 끝. 두 번째, 선생님이 정말 그랬다고? 에이, 선생님이 한번 엄마가 전화해서 따질게. 그 선생님 가만두면 안 되겠네. 뭐 그딴 선생님이 다 있어. 뭐 이런 거.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정말 선생님이 그랬다고? 잘 들은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잘 들었대. 그러면 하루만 생각해보고 너가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줘. 너가 그때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가 알았어 엄마 내가 하루만 더 생각해볼게.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같은 반에 다른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맞아 지율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반응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아이가 엄마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게 맞았어. 근데 그래서 나 너무 상처받았어. 우준이 되면 안 되는 건가 봐. 힘든 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뭐 막 전화해서 따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짓밟으시면 되시겠어요? 선생님은 농담으로 했대요. 근데 그 농담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사과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아이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도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이제 꿈을 꾸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급 물론 그 꿈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아이가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나중에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지금 그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책도 많이 사주고 그 관련된 책도 많이 사주고 그와 관련된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박물관도 가고 그리고 이제 우주인이 꿈이니까 천문학 관련된 그런 박물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면 엄마한테 그런 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꿈과 관련된 곳을 찾아간다던가 그 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아이가 그거를 활동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 주시거나 그래서 이따 뒤에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런 베이스를 깔아 주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세상에는 직업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교사, 뭐 운전기사, 뭐 미용사,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직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무궁무진해요, 진짜. 그러면 그 직업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해보기보다는 뭐 어디 가서 체험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박물관이나 이런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런 거를 같이 다닌다던가 뭐 놀이기구를 탈 때 놀이기구의 그 중력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다던가 물놀이를 할 때 뭐 왜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놀러 다니시면 돼요. 지금 아이가 어릴 때. 자, 그래서 뭔가 꿈을 세우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제 뒤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뭔가 옆에서 야, 목표 설정해봐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짜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터디 플래너를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밸류 플래너라고 하는 플래너예요. 밸류라는 건 가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플래너가 스터디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스터디 플래너에다가 플러스 밸류, 가치, 내 하루의 가치를 아이들이 직접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나의 일주일을 내가 해보고 나의 하루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자, 근데 이 감사한 일을 적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죠. 굉장히 유명한 흑인 MC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만 이 여자가 처음에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흑인이,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성공을 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 게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즘 사람들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죠. 그래서 나의 하루에 대해서, 내 하루 중에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친구가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해, 엄마가 아침에 나를 깨워줘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아서 감사해,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나가야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잘했어요 노트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를 내가 잘한 거, 그래서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긍정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긍정의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하루 중에 감사함을 한번 얘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별거 아니었는데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정지명님,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거 뭐 있으셨어요? 좀 감사. 많지요. 많아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네.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독감 걸리고 코로나 또 새로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줬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을 쓸 줄 아는 게 나를 자기를 부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의 하루를 감사하게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긍정하는 습관으로 익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을 이제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내 도전을 써놔요. 나는 오늘은 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게 잘 안 보여. 이 밸류 플래너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는 나의 일주일 가꾸기, 하루 가꾸기만 지금 화면을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이번 달 목표가 나와요. 이렇게 어디냐? 여기다. 나의 이번 달 목표. 나는 이번 달에 영어 단어를 20개를 확실히 외울 거야. 수학 문제를 매일 하나씩 풀 거야. 독서를 꾸준히 할 거야. 이번 달 목표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세워놓고 나 스스로 나한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근데 나 수학 문제 하루에 하나씩 풀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풀었어. 왜? 이거 하느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는 오늘, 여기 써있죠. 오늘 감사한 일, 아빠가 용돈을 올려주셨대요.
이거 그 중학생 아이가 직접 쓴 거거든요. 그 너무 감사했대요. 그리고 나의 도전 성공을 위해 오늘 활동. 이 친구의 도전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단어 한 달에 20개 외우기, 수학 문제 매일 풀기, 독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정리했어. 되게 잘했죠? 그래서 오늘 한 일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에 적었어 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점수가 뭐냐면 내 하루를 내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야. 난 오늘 나한테 90점을 줄 거야. 난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 그래서 85점만 줄 거야. 난 오늘 빵점이야. 아무것도 못했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이런 게 쓰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나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꼭 이걸 쓰게 해요. 그리고 이걸 쓴 게 하루 이틀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 뿌듯해. 나 스스로 내가 너무 대견해. 나 대단한 사람 같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이들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내 꿈의 실현을 위한 하루 가꾸기.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은 시간표가 그냥 이렇게 줄로 나와 있는 시간표가 돼 있는데 저는 꼭 하루의 시간표는 요거 동그란 걸로 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이 눈에 보이고요. 내가 이 하루 24시간 중에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공부를 얼마나 조금 했는지, 책은 정말 얼만큼 읽었는지가 한눈에 딱 보여요. 이 동그란 계획표로 하면. 저 어렸을 때는 이 동그라미를 그 주전자 뚜껑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렸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하셨나요? 저 어렸을 때 맨날 그랬거든요. 이 동그라미 그리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걸로 그린 다음에 벽에다 붙여놓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보면은 이 친구는 뭐 날별로 이렇게 다 놔둬놨는데 월화수목금토일 7날 중에서 월수금은 영어학원을 가고 뭐 화목은 수학을 가고 월수금은 뭐 태권도를 가고 이게 요즘 아이들이 다 학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걸 7개를 다 만들지 않고 월수금용 화목용, 토요일용, 일요일용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입장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 왜냐하면 자, 경쟁 상대가 내 옆에 친구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경쟁 상대는요. 어제의 나예요.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느껴요. 나 어제 80점밖에 안 했는데 나 어제 80점짜리였는데 나는 오늘은 90점이야. 나 어제보다 잘했어. 나 내일은 100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제의 나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한테 키워주셔야 되는 거. 근데 이걸 요즘은 앱으로 뭐 모바일 웹이나 앱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저학년일 때는요. 컴퓨터로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진짜 내가 직접 적어보고 근데 내가 뭐 7월 달에는 내가 뭐뭐뭐를 할 거야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지우개를 지워요. 다시 해요. 그리고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한 달치예요. 딱 한 달 해보고요. 여러분들 다이어리 쓰시면 어떠세요? 1년짜리가 딱 있을 때 처음에 1월, 2월 정말 예쁘게 막 사인펜 해가면서 되게 예쁘게 쓰시죠. 그러다가 3월, 4월, 5월 되면 점점 이게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 그래서 한 달 처음에 쓰다가 저희 거 이거 사라는 거 아니고요. 네. 집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일주일 하시다가 아이가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중에 못했어. 그럼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로. 그래서 1년짜리를 절대 사지 마세요. 스터디 플래너, 이거 일반 문구점 가시면 되게 많이 팔아요. 스터디 플래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걸 1년짜리를 절대 사지 마시고요. 일주일이나 한 달짜리로 되어 있는 거. 왜냐면 아이들은 중간에 못해요. 그러면 내가 며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걔 여태까지 월요일, 화요일 한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1년짜리를 사지 마시고 짧게 하셔라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4가지 실천법이 있어요.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이 이걸 직접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 습관 만들기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정말. 이거 쓰는 거 자체는.
그래서 처음에 아이의 하루 일과에서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걸 쓰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도 다이어리 할 때, 뭐 다꾸라고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다이어리에다 엄청 스티커 붙이면서 예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분만 내가 앉아서 써보는 거, 내가 습관을 들일 걸.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셀렉트라고 해서 습관의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달에 아니면 이번 주에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거야 라던가 아주 간단하게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습관 목록을 정하는 게 바로 습관 만들기의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를 처음에 잘못 채우면 우리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채우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들도 잘못 채워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 습관 목록을 정할 때 특히 뭐 공부에 대한 학습 목록이든 습관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처음에 셀렉트를 할 때 엄마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 아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요. 2단계는 여기 실천이라고 나왔는데 실천하고 그걸 기록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플래너 같은 거를 쓰셔서 직접 기록하게 하세요. 내가 이걸 왜 못했는지 아니면 그 달력에 표시해도 돼요. 달력에 나 오늘 이번 달 달력에다가 습관 뭘 할 거야. 뭐 학습 목표나 습관 아무거나 내가 목표를 잡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를 꼭 해줘야 돼요. 그냥 잘 써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이가 기록한 습관이나 학습 목표의 실천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피드백을 꼭 해줘야 돼요. 실천하지 않은 날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끔 이날은 너가 아팠구나 그래서 이걸 못했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페이백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하고 반복을 하고 보상 또 신호해주고 반복하고 보상 이런 습관의 몰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 많이 해주셨죠. 옷 혼자 입어보게 하는 거. 내가 이걸 성공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양말 혼자 신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내가 할게. 그쵸? 근데 계속 엄마가 입혀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성공했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아이가 우주인이 되는 게 아까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 아이가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영상이 잠시만요. 영상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우선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잠깐만요. 엄마야. 미디어 플레이어로 갑자기 됐네. 제가 컴퓨터가 이상해졌어요. 이게 저희 신랑은 맨날 이거를 뭐라고 하는 이유가 유저 불량이라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요즘 이상해서 막 뭐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진짜. 맞다 나왔다. 지금 이건 소리가 안 나오죠? 보이세요? 근데 소리 이걸 안 나온
아, 네, 얘가 지금 이 영상이 이상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근데 지금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은? 네, 네. 아이가 커리큘럼을 혼자 짜고 우주에 대해서 자기가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 거야 라고 커리큘럼을 다 짰어요. 4차씩 총 1시간 30분씩 4차씩. 그리고 커리큘럼을 다 짜고 그 내용을 자기가 진짜 책을 이만큼을 이제 가지고 내용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PPT를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PPT를 애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제가 밤에 와서, 물론 디자인은 제가 다 해준 거예요. 이제 디자인을 다 해준 거예요. 해주고 아이가 이거를 시나리오도 이 페이지마다의 시나리오도 다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지금 5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뭐 5학년, 뭐 6학년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에는 우리 아이도 이걸 할 수 있을까 태기했는데 자기가 한 번 하고 성공을 하니까, 그리고 이 오픈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오늘 수업 뭐 어떠셨나요? 막 자기가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이러면서 이런 성공 경험을 하니까 이제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이 꿈에 대해서 더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이혜은 씨랑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지금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의 자녀가 또 다른 친구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나는 뭐 종이접기를 잘해요, 이런 게 있다면 그 종이접기 하는 강의를 한 3차시 4차시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자. 이걸 지금 저희가 예은 씨랑도 얘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네. 화면 보이시나요? 잠시. 네, 네. 보여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그 채팅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또 안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만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성공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이한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너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되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실패를 하고 누군가한테 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보드게임.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보드게임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이제 재밌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보드게임을 하다 보면 그 나와 비슷한 또래들끼리 그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은 지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인생은 맨날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질 수도 있고, 내가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꼴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서 잘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집에서 아주 간단한 그런 보드게임들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해주시는 거. 그래서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거. 져보기도 하는 거. 근데 내가 이번에는 졌는데 다음번엔 이기게 하는 거. 그래서 적절하게 아주 간당간당하게 엄마가 이겨주고, 그럼 애가 진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죠? 그럼 그 다음엔 아주 간당간당하게 엄마가 져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길 수 있게. 근데 이제 그걸 아빠랑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요. 이게 아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려고 그래요. 자식들을. 그래서 아빠랑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엔.
엄마가 적절하게 그걸 분배해서 해줘야 돼요. 꼭 그러잖아. 아빠들은 꼭 진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애를 울리죠. 끝에 가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남자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드게임 같이 시작할 때 뭐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같이 하게 됐다. 남편한테 인지를 계속 시켜야 돼요. 져줘야 돼. 근데 간당간당하게 져줘야 돼. 애 놀리지 마. 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줘. 근데 그게 남자도 애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안 했어요. 그냥 승질 나가지고 진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말한 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자녀의 자신감을 장려해 주는 거. 그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게 하는 거. 졌지만 옆에 있는 이긴 친구를 축하해주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의할 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요. 보시면 칭찬 저기 제목에 보면 아시겠지만 칭찬의 역효과예요. 우리가 근데 어디 가서든 많이 들으셨죠? 칭찬을 많이 하라고. 그쵸? 진짜 아이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칭찬을 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한 40분, 45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되게 잘랐어요. 우리 회사의 브레인 이혜은 대리가 이걸 정말 잘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서 칭찬의 역효과라고 치시면 이 풀 버전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은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려고 잘랐는데 한번 이거 보셨나요? 네.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죠? 첫 번째. 자, 재능의 칭찬. 그러니까 잘생겼네. 잘하네. 너 되게 똑똑하구나. 너는 기억력이 좋구나. 어머, 너 점수 이번에 80점 맞았구나. 이런 거에 칭찬하지 마시고, 너가 이 80점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 누구누구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네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 그 일에, 그러니까 이게 인격에 칭찬하라는 말은요, 그 일을 칭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게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확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하고 엄마가, 너 아까 보니까 신발 벗고 들어올 때 신발을 되게 가지런하게 딱 벗고 들어오더라. 엄마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랬나?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되게 놀랬잖아.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숙제입니다. 아셨죠? 지금 이게 혹시 요게 지금 혹시 공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네. 다음 시간까지 꼭 숙제를 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아이를 칭찬한 거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어렵겠지만 남편을 칭찬하신 것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칭찬하는 연습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말투를 찬찬히 보면요. 알게 모르게 계속 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칭찬도 습관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습관 만드는 거, 아이들 습관 만드는 걸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아이들은 학습 습관에 대한 거, 꿈에 대한 습관, 뭐 목표를 세우는 거 이런 거를 한다면 우리 엄마들은 칭찬하는 연습하는 거 이것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주까지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한 거에 집중적으로 재능이 아닌 그 노력에, 인격에, 그 다음에 반사적 행동에 칭찬하는 거를 칭찬하시고 써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아셨죠? 네, 그리고 첫날에 발표 못하신, 그러니까 소개 못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시킬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9시 겨우 마쳤습니다.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아까 세 가지 네, 그 올바른 방법은 칭찬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그 첫 번째는 그 뭐라지 머리의 재능에 대한 칭찬하지 않고 그 노력에 대한 칭찬하라. 네, 그다음에 네, 두 네. 번째는 인격에 대한 칭찬, 그 앞에는 뭐에 대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그거는 아직 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격에 그 사람한테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아까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거를 설명해 준 거거든요. 이 교수님이 내가 네, 정말 싫은 사람이 어떤 일을 너무 잘했어.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이 잘 됐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너가 잘해서 이 일이 잘 됐네가 아니라, 근데 이건 싫은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프로젝트 되게 잘 됐네. 뭐, 음식 잘 만들어졌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상황이면, 너가 하니까 이렇게 음식이 맛있네. 너가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하고 너를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죠. 사람이 칭찬하는데 이쪽은 인격에 대한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네. 인격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격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리고 이 상황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그 싫어한 사람이라도 내가 칭찬할 때 네가 이것을 성공을 시켰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그럼 인격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인격이라 하는 건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성격과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랑 인격은 좀 달라요. 네, 근데 성격은 영어로 성격은 캐릭터라고 하고요. 캐릭터,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한 성격. 선생님. 예. 네, 그래서 그거에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격에 칭찬하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다기보다 너로 인해서 이 일이 잘 됐어라고 칭찬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어요. 네, 오늘은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숙제를 잘 해오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가 되게 많이 와요. 지금 고양시도 비가 엄청 오는데 다른 지역들도 비 많이 오죠. 예, 빗길 꼭 조심하시고요. 요즘 빗길에서 사고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특히